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 시설의 안전 문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잉여 전력 문제인데요. 지난해 부산 지역 학교의 수업 일수가 190여일 정도가 됐습니다. 나머지 방학과 휴일 170여일 동안 생산된 태양광 전력은 대부분 버려진 건데요. 쓰고 남은 잉여 전력을 판매하는 학교는 부산 전체 태양광 학교 중 3.3%에 불과했습니다. 조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초등학교 옥상 전체가 태양광 시설입니다. 설치에 6억 4,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발전량은 연평균 23만 kWh. 360을 다 돌아가요. 해가 떠 있으면 글쎄 그 남는 양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365일 중 휴일과 방학 때 생산된 태양광 전력은 극히 일부만 사용되고 고스란히 버려집니다. 쓰고 남은 전력을 저장해두거나 이를 판매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교육청의 자체 분석 방식에 따라 이 학교의 연간 전기료 절감액을 추산하면 2,400만 원. 이 태양광 시설의 내구 연한이 25년인데 27년 가동해야 겨우 설치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시내 또 다른 학교입니다. 밤에도 고3 교실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옥상에 1억 4,700만 원을 들인 태양광을 설치해놓고도 정작 밤엔 일반 전력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태양광 전력을 모아두거나 파는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쓰고 남는 전력을 한전으로 보내는 장치입니다. 방학이나 휴일에 발생한 학교 잉여 전력을 한전에 파는 겁니다. 사용하고 남은 그 전기량을 한전에 판매 처리함으로써 연간 평균 700만 원 정도의 그 학교 운영비 절감 효과를. 이 학교 태양광 시설 설치비는 5억 1,500만 원. 전기료 절감액에다 한전 수입까지 합하면 17년만 사용하면 설치비를 회수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산을 들인 부산 태양광학교 179곳 중 단 6곳에 불과합니다. 태양광 설치에 든 부산 지역 학교 예산만 363억 원. 태양광 내구 연한 25년 동안의 전기료 절감액은 309억 원으로 추산되며 유지비와 기능제화 등의 추가 비용을 빼고도 최소 54억 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기 시설을 공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부산교육청은 100kW급 이상 태양광이 설치된 22개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잉여 전력 판매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새마을 장학금 보도 이어갑니다. 100% 우리 세금으로 충당되는 새마을 장학금을 줄지 말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부산시의회가 새마을운동회 눈치만 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총선 전엔 문제 삼지 않는 방향으로 사실상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선우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물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과 같은 법의 시행령엔 새마을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새마을 장학금을 줄지 말지 알아서 결정하란 의미입니다. 부산의 경우 새마을 장학금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새마을 장학금 조례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는 내부적으로 내년 총선 전엔 새마을 장학금에 손을 대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수의 시의원은 새마을 장학금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사실엔 공감하지만 총선 전엔 문제 삼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저것 눈치를 본다고 한국당도 안 하고 민주당도 못하면은 사실은 지금 시의회를 새로 구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무책임한 시의회와 반대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 달 새마을 장학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고 윤창호 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을 유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상고 여부를 검찰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 27살 박모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만취 상태로 몰던 승용차가 윤창호 씨를 덮쳤습니다.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던 윤 씨는 그로부터 46일 후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인 박 씨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인 징역 4년 6개월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박 씨는 모두 양형을 이유로 불복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1심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법원은 피고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1심의 판단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았다는 겁니다.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주장된 사정은 1심 양형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로 보기 어려워. 고 윤창호 씨의 가족들은 선고 이후 착잡한 신경을 내비쳤습니다. 과연 일단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사법부가 정확히 읽었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작 고 윤창호 씨 자신에겐 지난해 12월 시행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 마지막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유가족들은 검찰과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그동안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았던 부산 지역의 학교시설 공사 원가 산정 기준이 현실화된다는 기사 일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공사 원가에 해당하는 간접 노무비나 이윤 등의 비율을 최대 6%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는데요. 조달청 기준으로 적용하면 전체 공사 금액은 10% 정도 인상돼 건설업계에서 환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 상수도사업본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물탱크 철거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100억 원을 들여온 이 사업에 대해 상수본부가 올해 예산을 35억 원이나 줄인 건데요. 이로 인해 올해 물탱크 철거는 최대 6천 건 정도가 가능하게 됐고 영도사업부의 경우 이미 100여 가구가 기약 없이 대기할 처지에 놓였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동남권 신공항 총리실 검증을 앞두고 운항 제한 시간 단축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부산항공청과 부산시, 강서구청 등 6개 기관과 모여 김해공항 커퓨타임 단축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김해공항 확장안을 합리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커퓨타임 단축은 별개 문제고 의견 수렴차 의회를 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름 더위가 지나고 가을에 접어든다는 절기 처서입니다. 낮에는 덥지만 아침과 저녁 공기가 부쩍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비구름 뒤로 북쪽에서 비교적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서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약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여전히 덥겠습니다. 한낮에 29도까지 오르며 예년 이맘때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오늘은 가끔 구름만 많이 끼는 가운데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절기답게 경남도 아침 기온이 점차 내려가고 있습니다. 심한 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낮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아서요. 오늘 부산의 한낮 기온 29도, 양산 역시 29도, 창원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부산과 울산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가을에 가까워지면서 앞으로 큰 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도시의 외형을 구축해온 부산 건설업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 상징물이 된 광안대교입니다. 7.42km로 국내에서 가장 긴 복층 교량으로 다리 자체가 관광 자원이 됐습니다. 이곳은 바다 48m 아래로 차가 다니는 거거대교의 침매 터널 구간이고요. 289m 높이 1,500개의 계단으로 이뤄진 63층짜리 부산국제금융센터와 기둥 하나에 얹어진 세계 최대의 지붕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영화의 전당까지 중요 기반 시설의 기능을 넘어서 부산의 핵심 상징물이 된 건축물들로 모두 부산 건설업체들의 기술력이 녹아 있습니다. 해방 이후 경제 수도로 성장한 부산은 각종 기반 시설 공사도 빠르게 진행되며 많은 건설사들이 등장했습니다. 한편 부산 시내 대신동과 염지동을 연결하는 터널 공사도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 염신 터널은 오는 6월에는 완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1998년 7월에만 180개 업체가 문을 닫으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부산은 토공과 철근, 콘크리트 등 분야에 강세를 보이며 부흥에 나서고 있습니다. 에코델타 시티 같은 데도 저희들 전문 건설업체가 참여하여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산 업체들이 정말 강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941년) 지어진 부산 최초의 공동주택 청풍장. 발코니와 수세식 변기까지 갖춘 당시로선 최신식 주거시설이었습니다. 이후 많은 피난민이 몰려 공동주택 건설이 가속화됐고 산지가 많은 부산은 주택난 심화로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거 공간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개의 건축물 가운데 8개가 부산에 몰려 있는데요. 해운대 마린시티와 용호동에 부산의 최고 높이 8개 마천루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산에만 5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 32개가 있는데요. 그중 31개가 주거시설입니다. 아파트 건축은 지역 건설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의 건설업체와 종사자는 8,800여 곳에 10만 명가량, 전국 건설업의 6~7% 비중입니다. 1960년대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할 시점부터 해서 우리 건설업이 발전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 산업 중에서 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시공능력 100대 토목건축업체 가운데 부산업체는 모두 11곳, 2곳은 평가액이 1조 원을 넘습니다. 시공능력 부산 1위인 동원개발. 전국 곳곳에 공사를 진행하며 불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지에 74층 건물을 직규로 하고 공유 오피스와 해외 건설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도상국에 주택이 많이 필요한 나라에 가서 우리들이 이때까지 쌓은 주택 건설의 노하우를 펼친다면 그 나라 주택 보급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한류 주택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건설은 여러 산업과 연관돼 경제 파급 효과가 커 부산 건설업의 부흥에 지역 경제계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갑질과 막말 논란으로 불거진 김선희 부산시립미술관장에 대한 퇴진 목소리가 전국 단위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미술협회는 어제 17개 광역시도 회장단과 150개 시군 지부장, 해외 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충북 충주에서 성명을 내고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과 막말 논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소장품 등을 아트숍에서 판매하려 한 김 관장은 공공미술관장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광고제인 부산국제광고제가 어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인 미디어가 급증하면서 올해는 관련 콘텐츠와 크리에이터들의 참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만흥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광고제인 부산국제광고제가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광고제에는 예선에서 2만 편이 넘는 작품들이 출품돼 사흘 동안 본선 진출작 1,500여 편이 전시 상영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어워드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크리에이티브의 테크놀로지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를 반영하듯 관련 산업 트렌드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비디오 스타즈 부문에서는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대거 참여하고 1인 미디어 강연과 스튜디오 방송 장비를 활용한 1인 방송 체험도 마련됩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광고 작품과 역대 수상작들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고 야외 광장에서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 세계 공익 광고 특별전도 열립니다. This is my first time in Korea, and for AdStars, I'm very grateful. We had a wonderfully diverse jury who was a part of it. So. 부산국제광고제는 오는 토요일 시상식에서 19개 각 부문별로 그랑프리와 금은 동상을 선정합니다. 특히 각 부문 그랑프리 중에서 제품 부문과 공공 부문에서 각각 한 작품씩 최고의 2작품을 최종 선정해 올해의 그랑프리상을 시상합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은 또 어떤 키워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부산 공동체 라디오 공월 FM의 우피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월 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봅니다. 독성 해파리, 해수욕장에 독성 해파리가 기승인가 보군요. 네, 맞아요. 어느샌가부터 여름이면 항상 이 독성 해파리가 모습을 드러내곤 하는데요. 네. 올해도 역시나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요. 네네. 부산의 해수욕장에서 총 800여 마리가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올 여름에만 쏘임 사고도 74건이나 발생이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해수욕장에서도 대체 방지 대책을 좀 찾고는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좀 조심을 해야겠죠. 네, 맞아요. 어떤 반응들이 있었어요? 댓글들을 보면은 부산에 뭐가 많네, 비브리움 폐혈증도 있고 A형 간염도 있고 이제는 해파리까지 와 같이 최근에 부산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질병들을 좀 묶어가지고 이야기하는 누리꾼도 보였고요. 네. 내가 저번에 말했지 않나, 죽은 해파리, 바다에 대한 환상 깨라니까 와 같이 독성 해파리에 대한 우려 섞인 댓글들이 많이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해파리 정말 위험하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디어 미술관, 부산에 새로운 미술관이 생기나요? 네, 맞아요. 바로 센텀시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전문 미술관이 지난 14일부터 문을 열고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약 700평 규모의 복층 구조라고 하고 삶의 숙소판인 집을 컨셉으로 만들어진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집을 컨셉으로 생긴 미술관이요? 네네. 네티즌들이 새로운 여가 장소로 되게 반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같이 가보자는 그런 류의 댓글들이 주류였는데 월요일은 휴관이라서 주말에 가야겠네. 입장료 18,000원이래 같이 댓글 속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월요일은 휴관일이라고 하니까 헛걸은 일, 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행복주택 백지화, 예전에 누리톡톡에서도 이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부산 각지에 만들어질 예정이던 행복주택 이야기인데요. 근데 부산시청 앞에 만들어질 예정이었던 행복주택이 재검토 끝에 총 692세대에서 88세대로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소된 부지에는 공공기관 사무실과 인근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뚜렷한 명분 없이 지역 청년의 주거 안정에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10분의 1가량 가깝게 축소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그래서 거의 비판에 넘어가지고 굉장히 한탄에 가까운 댓글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렇게 지원할 거면 그냥 제도부터 뜯어 고쳐주지. 젊은 사람들 희망 고문시키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입주의 꿈을 안고 있던 가뜩이나 힘든 청년들을 잡고 백지화하면 다른 대안은 부산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인가,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와 같이 굉장히 큰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댓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동안 행복주택을 기다렸던 청년들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좀 안타까운 소식을 오늘 끝으로 지난 한 주간 부산을 달궜던 이슈들 부산 공동체 라디오 공월 FM의 우피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낮 2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산 요금소 부근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2대와 일부 시설물이 파손돼 경찰이 현장을 통제한 뒤 긴급 처리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옆 차선에서 뒤따르던 다른 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금정구 장전동의 한 재개발 구역 빌라에서 몇 달 전 숨진 것으로 보이는 남성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철거업체 직원이 현장을 둘러보던 중 엎드린 채 방 안에 숨져있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원 미상의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2개월가량 방치돼 백골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힐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타선의 침체로 6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부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어제 수원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1회와 9회 전준호와 민병헌의 한 점 홈런으로 2점을 얻어냈지만 득점권에서 번번이 기회를 놓치며 2대4로 졌습니다. 선발 투수 레일리는 6과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6경기 동안 12득점에 그친 롯데는 6연패를 기록하며 리그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7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부산 송정과 송도 광안리 해수욕장과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내일 개막식과 함께 다양한 문화공연과 요트투어, 서핑, 카약과 래프팅 체험 등으로 꾸며지며 국제비치 조정대회와 국제해양 컨퍼런스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오늘은 여름 더위가 지나고 가을에 접어든다는 절기 처섭니다. 낮에는 덥지만 아침과 저녁 공기가 부쩍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비구름 뒤로 북쪽에서 비교적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서요. 부산의 아침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약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여전히 덥겠습니다. 한낮에 29도까지 오르며 예년 이맘때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에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만 많이 끼는 가운데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겠습니다. 가을에 가까워지면서 앞으로 큰 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